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도시가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돼 가계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은 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광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추천 인사가 적게 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광주 시민들이 자신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업무 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가 지역에도 곧 생길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위원회 인선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는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일자리 문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각 시도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는 기구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의제와 요구를 전달할 유력한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추천해달라며 각 자치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동계라든지 경영계라든지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복수로 추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적 자원을 몰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배수인 60명의 추천 인사 명단을 지난주에 보낸 상태.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추천 인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계 측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계 4명, 그다음에 산업계, 경영계 9명 정도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한 것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컨트롤 타워로 지난해 출범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입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시도별로 추천위원 명단이 모이는 대로 지역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광주에서 발족될 일자리위원회 인적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밤에도 더워서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 이상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찜통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고요.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면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높은 데다가 습도까지 올라서 오늘 불쾌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 입어주시고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5.3도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 28도, 영광과 담양 29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9도, 보성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정수장으로 임명된 김영록 장관은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정작 농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쌀값 안정이었습니다. 현재 12만 6천 원인 쌀값을 18만 원 이상으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쌀 생산 조정제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 조정을 통해서 생산 과잉을 원천 차단하여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 5만 헥타르를 시작으로 2019년에 10만 헥타르까지 늘려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만 헥타르는 전남의 전체 벼재배 면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반짝 효과를 볼진 모르겠지만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쌀값 교란의 주 원인인 수입쌀을 막지 않고선 쌀값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서 중내 산해하고 있는데 국제법이 어쩌고 WTO가 어쩌고 이렇게 타령만 한다 하면 정부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지난 2011년처럼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벼 대신에 심는 다른 작물의 수급 안정을 해쳐 가격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농민단체는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쌀값 안정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현재로선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 제조업체의 3분의 2가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30여 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66.4%가 하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한편 3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18로 집계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쓰지만 농어촌에서는 도시가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앞으로도 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6개월 전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온 장성의 한 마을. 마을 주민들은 취사나 난방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LPG나 경유보다 40%가량 싸고 안전한 데다 바닥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해요. 어떤 점에서 좀 가장 만족하세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또 가스비도 절약되고.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5.4%. 전국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낮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집 근처까지 오는 중간 배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성읍의 경우 3km가량의 중간 배관을 설치하는데 군비 등 총 8억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까지 해주고는 싶지만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열악한 군 재정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개별 가정으로 연결되는 세부 배관은 집 주인이 직접 목돈을 들여 설치해야 하는 것도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에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터지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0, 한 70에서 한 300, 그 사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문제는 도시가스 보급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거란 겁니다. 전남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가스 경제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어서입니다. 고령화 사회라든가 그런 이미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 가구 수가 줄어들어서 현실적으로 그 보급 확대는 어려울 거라 판단이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도시권은 저렴한 도시가스를 쓰고 소득이 낮은 농어촌은 그렇지 못한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김인정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도시가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일반 도시가스 요금을 세제곱미터당 평균 86.65원에서 88.18원으로 1.76%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 요금이 67원 오른 35,530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가 존폐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셔틀 열차 이용객은 하루 평균 327명으로 손익분기점으로 잡은 800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원들은 주먹구구식 예측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8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800명을 넘지 않으면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광주역 활성화 등을 위해 연말까지 운행을 계속하며 이용객 증대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전문가들이 조정해주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광주지부가 개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김덕은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주거는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은 다툼의 대상이 소액이고 비교적 사소한 다툼이 감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고도 이러한 감정적 불만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 교수, 법조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 심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에 비용과 기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분쟁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주택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 신청서를 송달하고 상대방이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조정이 개시가 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자료 조사와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각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합의된 조정안은 조정서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 네. 그리고 임차 주택의 명도, 차입 및 보증금의 증감, 임차 주택의 유지 및 수선에 관한 분쟁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쟁에 대해서 심의 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하고 그리고 또 수수료는 얼마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려는 주택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법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수수료는 분쟁 금액에 따라 10,000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동인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네, 서울중앙지부가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사례로 봤을 때 광주지부가 이제 생겨났는데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서울중앙지부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부 경우도 조정위원회가 개설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부는 당사자 사이의 주택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를 하고 당사자 상호 간의 존중과 양보를 통한 화합까지 이끌어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조정위원회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상의 짙은 안개로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 흑산항로의 경우 열흘째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미 항구를 떠났어야 할 쾌속선이 부두에 매여 있습니다. 배 안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승객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섬으로 가져갈 생필품을 사놓은 주민들의 걱정은 더합니다. 야채 같은 거 사놓은 것은 다 또 버리고 오늘 또 샀는데 오늘 만약에 배가 안 뜨면 또 다 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또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해상의 짙은 안개로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 가거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벌써 열흘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입니다. 시정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 모든 여객선 운항을 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제권자는 관할 해경서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정 적용이 강화돼 운항 횟수 제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있는 규정상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적용 이외의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첨단 운항 장비 등을 갖췄는데도 항로상에 자리한 일부 해역 안개까지 운항 통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경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해경은 안전을 담보하면서 불편도 줄일 수 있는 묘안이 없어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주민의 16%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병원 이주현 교수가 2014년 5월부터 한 달간 진도 주민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였고 특히 팽목항에서 자원봉사를 한 주민들은 20%가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사건 사고의 경우 주변에서 지켜보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증세가 나타난다는 취지의 이 교수의 논문은 최근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광주 시민들이 자신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 씨에 의해 리성권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수석 대표로 지목된 홍 씨 등 2명이 지만원 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지 씨의 주장에 대한 검찰 고소는 이번이 5번째고 지금까지 고소에 동참한 시민은 이번을 포함해 17명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대는 광주시 산하기관 여직원을 해외 출장지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과 직원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해외 출장지 술자리 도중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광주시청 4급 과장과 6급 직원을 지난달 1일 직위 해제했습니다. 낙지 금어기가 도입된 지 2년이 됐습니다. 낙지 산란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둘러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낙지잡이 배들이 2주째 갯가에 묶여 있습니다. 낙지 금어기 때문입니다. 낙지요리 거리 상점들은 금어기 직전 비축했던 물량만 팔고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들은 낙지를 잡아서 살려놓은 낙지 이거 갖다 팔면 우리도 이제 안 해. 그럼 이제 금어 풀려야 해 항상. 얘는 팔고 안 한다께. 낙지 주산지 무안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5월에서 7월을 낙지 보호기간으로 자체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법제화된 낙지 금어기가 어색하지도 않고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단 하나 시기가 불만입니다. 무안 뻘낙지의 한 80%가 6월 1일부터 이렇게 산란을 하는데 20일부터 한다 하면 좀 늦어서 이제 그 산란하고 있는 낙지를 체포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의 낙지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인데 지역별로 속사정이 다릅니다. 무안과 신안, 목포 등 서해 쪽 낙지가 유명한데 조업량은 남해가 많은 데다 통발과 연승, 맨손어업 등 업종별로 시기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해역별로 상이한 낙지 산란기 대신 어민들 의견을 조율해 어렵사리 결정했지만 현재의 금어기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지 금어기간 설정은 전라남도에서 정한 사항으로 어민들의 변경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남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당장은 금어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낙지 금어기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이 국내 주요 여행지로 떠오르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지난해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지 가운데 전남이 차지한 비율은 7.7%로 경기와 서울 등에 이어 전국 4위에 올라 2015년보다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전남의 여행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제주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 순위에서도 3위에 올랐습니다. 자동차와 로봇 기술 종합 전시회인 2017 국제 그린카 전시회와 빛고울 로봇 산업전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 등의 최첨단 기술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30개 나라에서 35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빛고울 로봇 페스티벌과 빛고울 드론 페스티벌 등의 부대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데 내일은 세계적 로봇 공학자인 UCLA 데니스 홍 교수의 강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이 타구가 담장 넘어갑니다. 최영우의 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지금도 왼쪽! 스트리는 언덕! 이모모가 때려냅니다. 때립니다. 안타입니다. 신종길 3루 통과. 홈으로 또 한 점 따라붙고 공 2루까지 최원준 또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으로 올립니다. 높게 멀리 돌아간다. 이명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제 경기는 석점차. 센터 쪽 높게 멀리 이 타구도 탐장을 넘어갑니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점차. 정말 믿을 수 없는 경기를 기아가 오늘 만들어냅니다. 10득점. 나지완 빗맞은 타고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아웃 그리고 동점. 왼쪽으로 가다 올렸어요. 멀리 갑니다. 이 타구가 넘어갑니다. 석점차. 김주천도 걸어 올렸습니다. 바로 때렸어요. 센터 쪽 중견수 뒤로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자 2명 그리고 1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SK 역전. 왼쪽 이제 경기는 한점차. 나지완의 투런 홈런.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진 아웃. 경기 종료. 광주 시립교향악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 공연에 나섭니다. 광주시향 김홍재 상임지휘자와 단원 80여 명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체코 프라하의 스메나타홀과 오스트리아 린츠의 브루크너 하우스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인 이번 유럽 공연은 브루크너 하우스의 공식 초청에 의한 것으로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한국PD연합회가 광주 MBC의 5.18 특집 다큐멘터리 상처야 훨훨 날지 마라 제작팀의 라디오 부문 이달의 PD상을 시상했습니다. PD연합회는 이 프로그램이 국가폭력의 실태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트라우마 치유의 중요성을 알려줬다고 수상작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제가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장벽이 없다는 뜻인 베리어 프리 영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비롯한 5편의 영화가 내일까지 상영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영화를 체험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